최원일 전 함장 면담 요청 중단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깜깜이 인선이었다, 대표님 사당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관련 사과할 계획 있으실까요? 권칠성 수석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는 없으실까요? 권칠승 대변인은 유감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런 상처를 줬지만 유감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선생님은 의원님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누군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또 그런 사람들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우리가 쭉 지내오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자, 이래경 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의 과거 주장과 발언,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그 여진이요, 다른 곳으로 튀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 뭐 설명 과정에서 지금 뭔가 논란이 된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뭐 혼잣말 이런 제목이 있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벌써 며칠 지났는데 이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당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기자들과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부하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요, 이른바 백브리핑. 기자들이 브리핑 끝난 뒤에 당사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시 답변하고, 그것도 질문을 또 들어가고 답변하고, 뭐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 말이 논란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자 뭔가 수습하려는 듯한 목소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공식 백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백브리핑을 마치고 보통 이제 기자들이 붙지 않습니까? 따라붙은 과정에서 그냥 혼잣말을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군대 다 다녀와 봤지만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방금 있잖아요. 추가로 함장님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팀에서는 징계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이제 사과하는 브리핑을 하고요. 뭐 질문 안 받고 그냥 저렇게 가버린 거죠. 백브리핑 없었어요. 그리고요, 뭐 최원일 전 함장 만나실 계획이냐 그런데 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요, 뒤늦게 이제 나온 속보가 있는데 권칠승 대변인과 최원일 전 함장이요, 내일 따로 만나기로 했다는 뭐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독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신조호 전 의원님, 일단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요 무슨 낯짝 부하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요 논란이 됐던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거 혼잣말로 한 것 같다, 혼잣말이다, 그렇게 두둔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혼잣말이라고요. 뭐 망언을 변호하려다 보니까 예. 또 궤변이 나온 것 같아요. 망언을, 저는 이게 단순한 막말이라고 보지 않고요. 부하를 다 죽였다. 북한의 폭침으로 그거를 엉뚱한 선장을 살인범으로 만든 망언이죠, 망언. 그리고 저 얘기를 들으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 제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정찰총국을 사실상 총지휘했던 김영철, 뭐 이런 인간들이 제일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제가 이런 표현 쓰면은 뭐 또 발끈할지 모르겠는데, 예. 뭐 김정은의 기쁨 종가
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겁니다. 그건 개인 의견이시죠? 개인 당연하죠. 판단이시고요. 이제 뭐 예. 제가 뭐 집단을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요. 예. 네. 그런데 오늘 저 사과는 참 비겁한 사과다. 그 사과라는 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누가 그걸 시간을 쟀더라고 28초 사과를 했더라고. 예. 그리고 뭐 또 이제 여론에 밀리니까 예. 뭐 내일 최원일 함장 또 만나서 예, 따로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가 하겠다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밀려 저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지금 이 패널 네 분께 OX 편말을 좀 나눠드렸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쯤 되면 권칠정 수석 대변인, 이 대변인 자리에 대한 얘기가 좀 있거든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쯤 되면 대변인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면 O,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X를 선택해서 앞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꽂아주세요. 반반씩 딱 나눴습니다. 반반씩이요. 그럼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김영주 전 의원님은 X, 그러니까 뭐 사퇴까지 갈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제 권칠정 대변인이 잘못했죠. 예. 매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의 기본적으로 천안함에 대한 기본 인식이 처음부터 여러 차례 잘못된 것이 이번에도 나왔다든지 예. 예를 들면 지금 5.18이 북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세미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열고 주장을 뒷받침한 데 비하면 예. 이분은 그 사실 판단을 잘못했어요. 예. 사실은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나 예. 이게 고질적이거나 의도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어떤 적답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사과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서 정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요거 오늘 살짝 곁들여 주셨어요. 아까 5.18 관련 얘기하시면서. 자, 이번엔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 그러니까 사퇴할 필요 있다. 이걸 선택하신 거네요. 말씀해 주시죠. 그 비근한 사례로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서 5.18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4.3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최고위원 한 분은 사퇴를 하셨고요. 한 분은 1년 동안의 당원권 정지를 당하셨습니다. 뭐 결정적인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분의 사퇴와 징계에. 이렇게 이제 정치인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왜곡을 해가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는 사퇴에 준하는 그 정도 어떤 중징계를 늘 받게 됩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막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저 천안함 용사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이야기를 직접 하셨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원들이 뽑아서 정당하게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역사 왜곡과 관련돼서 사퇴와 징계를 받는 상황인데 저분은 선출직도 아닙니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명직이 저 정도로 그리고 공당의 대변인이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한테 상처를 줬는데 저자를 지키고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신조 전 의원이나 박시환 교수님도 OX인데 아마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편만은 유지하시고요. 주제가 조금 다르지만 뭐 같은 결의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래경 전 위원장이 이 천안함 조작설, 천안함 자폭설 뭐 이런 거 과거에 글이 문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설명을 했어요. 오늘요. 오늘 나온 건데 천안함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 그러니까 본인 기업인 출신인 제가 과잉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뭐가 유감 표현 같기도 하죠. 과잉이었다. 그런데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본인의 입장이다. 원인 불명 사건으로 본다. 그럼 이게 유감 표명인가요? 아닌 건가요? 그냥 유지를 한 건가요? 의견을. 이렇게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야당이 사실은 계속 뭔가 압박을 받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만행을 명확히 하고 민주당의 망언에 대해 사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3년 전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누구 소행인가 늙은이 한을 풀어달라라고 질문했지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만행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 어머니 한을 더 깊게 하고야 말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적지에 북한 소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에서 한 점 풀어주세요. 공식 입장에서 지금의 딴 사람. 자, 벌써 2020년에 있었던 저 장면이 저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얘기를 다시 오늘 좀 꺼냈죠. 자, 박주환 교수님. 일각에서요, 민주당의 경우 천안함 얘기만 나오면 유독 좀 작아지는 것 같다. 이게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과의 어떤 그 평화적인 대화 그리고 평화 시스템 안착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태도에는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들은 가급적인 사용하지 않았었다. 근데 그게 소위 보수의 시각이나 또는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참지 못하는 그런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영상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북한에 의한 소행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이 브리핑을 할 때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바뀌었냐?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여전합니다. 천안함은 당시의 정부의 최종 결론이 북한에 의한 소행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민주당도 계속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갖다가 당시에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있었고 북한과의 어떤 그 소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발언을 좀 줄이는 수준이었지 천안함의 본질 북한에 의한 공격이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천안함 희생자들 그리고 생존자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그분들을 유공자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분들을 다 유공자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천안함 본질에 대한 문제 얘기는 아니었다.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고 북한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발언을 갖다가 조심한 거다. 조심한 측면이 있는 거지. 그것이 뭐 천안함의 북침, 북한에 의한 공격 이걸 부정하거나 그걸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천안함 얘기만 나오면 유독 작아지는 모습이다. 이런 시각이 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약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서 문재인 정부 때에 그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예우 이런 거 갖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얘기고요. 하루라도 빨리 됐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저 장면만 보면 떠오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의 날에 참여를 한 건데 저게 사실은 서해수의 날의 세 번째였던 겁니다. 2018년부터 있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이었고 저 당시가 이제 세 번째가 열렸던 2020년인데 서해수의 날이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세요. 18년도 참여 안 하시고요. 19년도 참여 안 하십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세 번째 열린 행사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사실 저 장면이 연출된 것이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못해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저 때가 3월입니다. 2020년 3월이면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었습니다. 21대 총선. 그리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천안함 희생자를 기리기보다는 어떤 코로나 극복에 대한 메시지로 좀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있어서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존자들도 이에 대한 비판을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 천안함을 대하는 그 어떤 뭐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 자리에서도 훨씬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어땠을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정부도 인정하는 바면 훨씬 속 시원하게 말씀하셔도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지못해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쉽고 그 태도가 지금의 민주당까지도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내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만난다고 하죠. 따로 만나서 뭐 얘기 좀 나누겠다 이건데 그 모습도 내일 언론에서 꽤 주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권칠승 대변인 아무래도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